자, 이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해보죠. 자, 어떤 식당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 식당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된장찌개, 삼겹살, 설렁탕,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특정 그 식당에서 제공 가능한 그런 메뉴는 현재로서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물찜이 있다고 하고, 요 변수는 리퀘스트라는 그런 변수에 우리가 할당시켰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 예제를 가지고 포문, 이품은 같이 사용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리퀘스트 어떤 손님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물찜 요것을 한번 주문해 봤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아이템. 그러면 이 리퀘스트에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처음에는 된장찌개가 가져오겠죠. 된장찌개를 불러오겠죠. 그래서 여기 아이템에는 된장찌개 이렇게 되겠죠. 된장찌개를 불러오고 그 된장찌개가 실제 이 메뉴에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요 메뉴에 이 된장찌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출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 리퀘스트에 있는 거 김치찌개를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보죠. 김치찌개를 이렇게 가져오고 이것은 이 리퀘스트는 고객이 주문하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고 여기 그 위에 있는 메뉴는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메뉴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는 이제 김치찌개 가져왔죠. 김치찌개 가져오고 이 김치찌개 이 아이템이 메뉴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김치찌개 여기 있죠. 그러면은 프린트 우리가 이거 출력할 때 F 이렇게 쓰고 콤마하면 이 뒤에 문장 출력이 되는데 요 프린트 문 안에 출력되는 거 안에 이렇게 괄호 안에 변수명을 넣으면 이 변수에 할당된 값이 이렇게 출력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김치찌개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물찜을 우리가 불러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해물찜 이렇게 손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에 이 부문에 들어와서 해물찜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 메뉴에 있느냐 이렇게 본 거죠. 보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 이 부문 다음에 있는 것은 false,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않고 else문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else문 한 칸 띄으라는 거죠. 한 줄 띄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아이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폼은 이 부문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ready라는 이 변수에다가는 우리가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빈 리스트를 만들고 우리가 그 리스트의 함수 중에 append라는 함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리스트의 원소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 ready라는 이 빈 리스트에 된장찌개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더 추가한다. 그러면 ready 이거 실행하게 되면 된장찌개, 이 빈 리스트에 된장찌개가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예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추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ready라는 빈 리스트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 폼은, if은 요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ready에 처음에 이제 빈 값을 두고 실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 이러이러한 음식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이게 맞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종업원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ready 해가지고 빈 리스트 이렇게 뒀죠. 폼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request, 손님이 된장찌개 이렇게
된장찌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된장찌개가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부문을 실행하는 거죠. 이 포문 안에 이 부문이 있을 때는 여기 우리가 인덴트 4칸, 구글 콜앱에서는 2칸, 또는 탭 하나 이거 이용해서 띄어쓰기 하는 거죠. 그 아이템 된장찌개가 들어오고 된장찌개가 우리 음식점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체크하죠. 메뉴에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참. 그래서 된장찌개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된장찌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 놓고 거기다 레디라는 일을 종이에 적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주방에 이렇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아이템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디 준비 중입니다. 요 레디 그러니까 이것은 된장찌개 준비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문 실행이 되었으니까 다시 포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걸 끄집어 오는 거죠. 김치찌개를 끄집어 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가 여기 위에 있는 메뉴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레디 빈 리스트가 아니죠. 아까 이제 김치찌개 하나 더, 된장찌개 하나 추가된 거에 이번에 김치찌개라는 아이템, 그렇죠? 그 아이템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이 되고 다시 포문을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해물찜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뉴에 해물찜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있나요? 메뉴에 여기 보니까 해물찜은 요 메뉴에 없죠. 그러니까 요것은 거짓이니까 여기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else 문에 들어가죠. 그래서 프린트 죄송합니다. 저희는 해물찜이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프린트문은 포문 밖에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칸 밑에 줄을 바꿈해서 이제 그 레디라는 이 리스트 변수에 추가되어 있는 메뉴들 그것을 다 가져와서 그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추가하겠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파이썬의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문, 보문, while문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if문, for문 이렇게 살펴보았죠. while문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다음 while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은 이 while문 다음에 조건이 만족되기만 하면 그 while문 이하에 있는 문장을 계속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i는 0, i라는 변수의 0을 이렇게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다음에 문장을 이렇게 체크하게 되죠.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i가 5보다 작냐? 어떻게 돼요? 0은 5보다 작죠. 그러니까 작게 되면은 그 문장 계속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print i. 그래서 0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i에다가는 그 왼쪽에 i 플러스는 1이나 샵 표시해가지고 주석 표시한 거 있죠. i는 i 플러스 1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샵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먼저 값이 할당된 거죠. 지금 현재는 0이죠. 0 더하기 1은 이제 1. 그 새로운 i에다가 1이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다시 while문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i가 이제 1이 되었죠. 1은 5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실행하죠. 그리고 i가 이제 2가 됐죠. 계속 이렇게 돌다가 i가 만약 여기가 4가 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4 더하기 1은 5가 됐죠. i가 5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딱 가서 5는 5보다 작습니까? 이게 거짓이죠. 거짓이게 되면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까지만 출력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0. 그 다음에 while x가 10보다 작으면 이 프린트는 계속 하라는 거죠. 10보다 작은 숫자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여기 그 프린트문 여러분이 이제 귀에 따갑도록 요거 그 F 이렇게 쓰고 콤마 해가지고 다운표 해가지고 변수명 이렇게 쓰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연습을 하는 거죠. X 변수, 그렇죠? 요 변수 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것은 10보다 작다라는 것을 출력하고 그 X를 점점 증가를 시키다가 여기 이제 X가 예를 들어서 9가 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9는 10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 프린트문 해가지고 9가 출력이 되고 여기 X는 X 플러스 1 해가지고 9 플러스 1에서 X가 10이 되죠. 그러면 10은 10보다 작습니까? 이게 거짓이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9는 10보다 작다 이것만 출력이 되고 10이 들어왔을 때는 프린트 10 is less than 10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10은 출력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while문을 통해서 다음은 더하기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할 때 두 개 변수의 값을 초기 값을 우리가 할당을 시켜봅니다. i에다가는 0을 한번 넣고요. sum에다가도 0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렇죠? 이 while문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더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while문 다음에 있는 제일 첫 번째가 i는 i 플러스 1이니까 처음에 i가 0이었잖아요. 그렇죠? 0은 1. 그러니까 i가 1이죠. 그래서 여기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0은 1. 그렇죠? 그래서 처음 돌 때 i가 0일 때 sum은 1이 더해져 가지고 처음에 1 더하기 0을 해서 그래서 1 더하기 0에서 1.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돌다가 여기가 이제 9가 되었어요. i가. 그러면 여기 9 더하기 1은 해서 i가 10이 됐죠? 그러면 10 더하기 9까지 더한 값, 이 sum에다가 그 방금 불러온 그 i를 더해서 sum에다가 넣는 거죠. 그것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부터 10까지 계속 이렇게 더한 값을 이렇게 계속 프린트해 가면서 출력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while문 다음에 빠져나와서 쓴 것은 최종 결과값만 이렇게 출력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1일 때는 1, 2일 때는 3, 10일 때는 10까지 더했더니 55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프린트문을 밖에 쓰지 않고 여기다가만 썼습니다. while문 옆에다가. 그래서 프린트를 계속 출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최종적인 i, 몇 번째까지 더했느냐, 그리고 그거의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만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커서를 두면 최종 결과가 나오죠. sum 55. 그렇죠? 요 y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최종 10. 이 while문을 다 끝나게 되면 i가 10까지 들어가게 됐구나라는 거죠. 뭐 9가 들어갔지만 최종적인 메모리의 i에다가는 i 플러스 9 더하기 1 해서 10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0 더하기 9 이전까지 더한 값은 sum에다 넣었으니까 sum 하니까 10까지 더한 값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계속 그 더한 것을 한번 10, 20, 30 우리가 100까지 계속 한번 더 해보는 거죠. 10단계를 건너뛰었어.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해보면 100까지 10, 20, 30, 90 이렇게 100 이렇게 더하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i 제가 출력해보고 10개씩 건너뛰어라 하는 거죠. i가 처음에 0 들어오니까 0 더하기 10이니까 10,
그렇죠? 10 더하기 0에서 sum. 처음에 시작할 때는 0 더하기 10 더하고 어떻게 쭉 가죠? 여기가 이제 90이 되었다 그러죠. 봐요. 그러면 90은 100보다 작죠. 그러니까 90 더하기 10 하니까 i가 100이 돼서 100 더하기 그 이전까지 더했던 거.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까지 더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550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i 플러스는 10, 10개씩 건너뛰어서 우리가 더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을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서 포문에서 이 레인지 우리 또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레인지라는 거 0부터 101 이것은 101은 포함 안 됩니다. 100까지 여기 뒤에 있는 10은 10씩 건너뛰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포문 통해서 0부터 100까지 10씩 건너뛰어서 10, 20, 30 이거 더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10 그래서 10 더하기 하니까 10 되고 10 더하기 20 그렇죠?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 결과가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같아서 이제 100일 때까지 10부터 100까지 쭉 더했더니 550이 된다는 거 그리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포문과 화일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개 이제 제어문이 반복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이렇게 좀 다른지를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면 되죠. 자, 본문에서는 in 많이 쓴다 그랬죠. in range 0에서 10. 그래서 0은 포함이 되고 여기서 그 뭐죠? 10은 포함이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을 계속 편의상 프린트를 한 것입니다. 0부터 9까지. 자, 요 예제를 우리가 한번 봐보죠. 자, i는 0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할당을 시켰고요. 이 날씨의 종류가 레인,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좋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while문과 if문을 우리가 두 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만큼 강도를 10의 강도를 두고 운동을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0이죠. 0은 1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운동하기 시작 전이죠. 프린트 i. 자, 0 스테이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f문을 오게 되죠. 웨더의 이거 제일 첫 번째가 레인이죠. 그렇죠? 레인이 스노우 실제 눈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이 문장은 실행이 되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스노우. 그렇죠. 우리가 편의상 등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웨더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번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스노우. 스노우가 false냐 이 말은 이 웨더 1의 값이 빈 값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이것은 실제 값이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데 false냐 하니까 이것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기 문장 실행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whether 두 번째 문제 여기 퍼센트 해가지고 우리 인덱싱한 그 변수의 값을 여기 프린트 할 수도 있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s, s는 string, 문자열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굿이죠. 그 굿 날씨인이 등산한다.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요와 똑같이 써도 되지만 f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콤마 쓰고 퍼센트 다음에 이렇게 그 변수명 쓰지 않고 이 괄호에다가 실제 값이 들어있는 그 변수 값을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출력을 한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하면 여기 웨더에 i를 더 추가하거나 그렇게 해도 더 재밌을 텐데 다음번 예제에서는 그렇게 수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 0을 넣었더니 구딘이 등산한다. 그렇죠? 왜냐 그러면 여기 if, else, elif 문장이 실행될 리가 없죠. 여기에 i의 변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i가 어떻든지 이 if문, elif문 여기 처음에 요 조건에 만족되지 않으니까 계속 else문만 실행이 되게 되겠죠. 0부터 10까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결과입니다. 자, 다음 우리가 계속 뭔가 더하는 연습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코어, 아까 그 포문과 while문을 통해서 10부터 100까지 계속 이렇게 더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 보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이 스코어 리스트 변수에 10부터 100까지 값이 있다고 해 봅시다. sum은 0. 그래서 포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range len 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것은 어떤 그 변수의 길이, 변수의 값이 몇 개 있는지 알 때 사용되는 그런 함수로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접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기억하길 바라고요. 이 스코어의 원소 개수가 모두 몇 개냐? 보니까 10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말이나 range 10 하는 것이나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 꺼집어 넣으면 for i 할 때 이 i는 0이 되는 거죠. 그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거, 요 10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0을 가져오게 되면 0 더하기 1이 되죠. 그렇죠? 여기 레인지의 요 값이 10이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앞에 시작하는 거 0, 1, 2, 3 하니까 0이 가져왔죠. 0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프린트는 0 더하기 1 하니까는 프린트에서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scores 해가지고 요 i, 이거 0이죠. 이 스코어의 0, 첫 번째 값이 뭐냐? 10이다. 그래서 1번 원소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하라는 것이고, sum에다가는 그 값들을, 해당 값들을 계속 더하라는 것이죠. sum이 처음에 0이죠. 0 더하기 스코어 0. 그게 10이죠. 0 더하기 10 해가지고 sum에 저장을 하고 print sum 했더니 10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포문을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2를 가져오죠. 그래서 1 더하기 1 하니까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2가 되죠. 아까는 여기 1을 가져왔죠. 1 더하기 1 하니까 2가 되죠. 두 번째 있는 거 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똑같죠. 여기는 1이 되죠. 여기 1이니까 이 스코어의 두 번째니까 여기는 20을 가져오게 되죠. 그렇죠? 제가 편의상 여기 i 플러스 2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라는 걸 표시하려고 플러스 1을 했을 뿐이에요. 여기는 1이죠. 그러면 20을 가져오게 되고 그 20 값을 아까 10 더하기 20 해서 3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결과값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10까지 이렇게 계속 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enumerate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스코어라는 변수에 10부터 100까지 쭉 있다고 했죠. 근데 요 i, 아까 제가 이 i 플러스 2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i에 해당되는 것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이 enumerate 이용하면 그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킬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enumerate scores 하면은 이 scores 이걸 거치자마자 여기는 제일 첫 번째는 10이 있고 두 번째는 20 이런 객체가 하나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ij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 i는 처음 0, 그 0이 가리키고 있는 원소. 그 다음에 또 i가 1일 때 1이 가지고 있는 원소 2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sum이 처음에 0이죠. 0 더하기 scores 1. 1이 아니라 0이죠.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10이 되죠.
10 더하기 0은 해가지고 썸에다가 한 10이 저장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0, 10, 썸 이렇게 출력이 되죠. 한 번 더 문장을 도게 되면 i는 이번에는 1이 되죠. 1이 되고 그 j 값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 i는 어떻게 되죠? 1이었잖아요. 스코어 i가 어떻게 돼요? 여기 스코어 1이 20이 됐죠? 20 더하기 아까 10이 썸이 10에 들어가 있죠? 10 더하기 20 해가지고 썸은 3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i가 1일 때는 여기 j는 20이었고, 그렇죠? j는 여기 20이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프린트문을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20까지 더했더니 30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쭉 어디 100까지 계산 결과를 이렇게 출력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더하기 할 때 특정 원소를 우리가 모든 걸 다 더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x라는 변수가 있으면 x라는 변수의 값을 다 더하고 아까 len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len으로 그 더한 값을 나눠주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했으면 그 개별 값에서 평균을 뺀 것들 있죠. 그것들의 제곱들의 평균, 분산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공분산, 상관계수 이렇게 계속 구하고 회귀계수를 계속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하고 우리가 하는 이렇게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스코어에 아까와 똑같은 리스트라는 변수에 10부터 100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이걸 쭉 더하면 아까 우리 그렇게 좀 더할 수도 있지만 요 리스트에는 썸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썸 스코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값이 딱 계산이 돼야 돼요. 10, 20, 3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에러가 생겼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아까 썸은 0이라고 이렇게 할당이 되었죠. 그 변수가 썸이라는 이 변수가 이미 메모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썸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딜리트 그 썸이라는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이 변수 썸을 지워야 됩니다. 지우고 난 후에 이것을 다시 실행하면 잘 실행이 되죠. 그래서 딜썸을 한번 해봅니다. 딜리트 썸을 하고 아까 있던 것을 다시 실행해 봅니다. 자, 여기 리스트 변수 스코어스라는 그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들을 모두 다 더해라. sum scores. 그렇죠? 그랬더니 값이 550. 너무 편하죠?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은 리스트 변수가 있을 때 리스트 변수의 값들을 모두 더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딜sum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변수를 예하거들은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sum이나 min, max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더 해보죠. 그런 것들이 리스트에 있는지. 자, max 한번 해볼까요? max 해가지고 scores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max 값이 나오나요? 100 값 나오나요? 나오죠. 그 다음에 min 하면은 이런 것이 실제 이미 다 내장되어 있는 함수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리스트의 min 값, max 값, sum 이런 것들 그렇죠. 이걸 계산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분산은 VAR인데 이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이것은 에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건 없으니까 VAR이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나중에 만들어서 앞으로 VAR 해가지고 scores 이렇게 쓰면 이 scores의 분산값 또는 표준 편차값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함수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하겠죠.
그걸 해보는 시간을 추후 갖도록 할 겁니다.